안녕하십니까. 다른 코너들은 오늘은 어떻게 웃길까 기대가 되지만 우리 코너는 방송에 나올까 말까가 기대가 됩니다. 착한 녀석들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유언장을 남기고 이렇게 한 주 더 살아남았습니다. 축하해 주시죠. 저희가 축하받을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착한 녀석들 멤버 모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연예가 중계인 줄 알았는데 다큐멘터리였어요. 못 웃기는 개그맨들의 애환과 슬픔을 담은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 개콘 감독님이 우리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만 강추. 개콘에선 강태, 다큐에선 강추. 그 다큐멘터리 이름은 개그전쟁 웃겨야 산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죽은 거네 뭐. 사느냐 죽느냐 매주 어김없이 돌아오는 심판의 날. 자, 저기 시청률 다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계약해서 확 빠졌는데 뭐 우리만 빠진 게 아니고 뭐 지금 전반적으로 기사 보셨겠지만 뭐 개그야도 10일 나오고 저기 야심만은 9 나왔어. 반자리였어, 반자리. 지금 전반적으로 시청률 빠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좀 저희는 더 최선을 다해서 개그맨을 울고 웃게 만드는 두 가지, 관객들의 반응 그리고 시청률입니다. 안 좋으면 아예 녹화를 안 뜰 거야. 그때는 왜냐면 뜨고 편집해버릴 수가 없거든. 아예 200회 때는 코너 딱 방송 나갈 코너들만 다시 뜰 거니까. 자, 그럼 어제 총무로 활약하시는 우리 이경분 씨의 파이팅으로. 안녕하세요, 현역가수 현수. 파이팅을 외쳐보지만 구호 한 방에 날아갈 스트레스가 아니죠. 머리 빠지고요. 잠을 못 자고요. 그다음에 힘들어요. 아무튼 너무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 좀 참겠는데 창작의 고통이라고 그러죠. 작곡가들이 예를 들어 작곡가들이 곡을 작곡하면 그 노래로 한 3, 4개월은 활동을 하잖아요, 가수들이.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작곡을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어떻게 오냐면 밥이 안 넘어가요. 만약 이 사람 오늘 웃겨야 되는데 못 웃겠다. 밥이 안 오고 잠이 안 와. 그럼 새벽 5, 6시까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 한 부분 그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 진짜 그것만 어떻게 웃기면 정말 재밌는데 아, 나는 이걸 왜 못 웃길까? 공격 버라이티 백수 생계의 명을 쏟아. 여보 다들 죽는구만. 얼마든지 난 터프하니까. 비스 신의 당신과 함께. 웃겨야 사는 개그맨. 그래서 웃기지 못할 땐 너나 할 것 없이 무의미한 존재가 되곤 합니다. 이 MC계 쓰레기. 자, 여러분 다 함께 MC계 쓰레기. 제가 이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하나, 더 웃긴 걸 찾는 겁니다. 다 내가 돼서 된 거야. 누가 나를 도와줬나? 누가 밥상을 차려줘? 난 내가 돼서 내가 먹었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지금? 이게 얘가 앉으면 음악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쫙 하고 딱 올리면서 일어서고 그러면서 대사를 치는 거야, 그지?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한 그거를 단 몇 분 안에 모든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고, 아니 왜 안 떨리겠어요? 당연히 떨리죠. 그리고 저는 좀 소심해갖고 무대 공포증 같은 게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떨려요. 야, 시계에서 나 오늘 뽕뽕이 봤는데, 그거 완전 신기해. 완전. 모든 공개 코미디는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 연습을 거듭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정하고 다듬는 작업도 수없이 반복되죠. 뭔 말인지 알겠다. 연출자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고쳐줄 때도 많습니다. 어차피 우린 한 배를 탔으니까요. 좀 리액션을 딸꾹딸꾹하면 얘 표정 한번 보고. 자, 안나래 좀 해주세요. 삐약삐약으로 가야지. 아, 예. 요걸 좀 얘가 네가 똑바로 더. 그래. 네가 근데 이런 과정이 이미 3번이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가야지 좀 살 것 같아. 무려 3번을 검사해 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이 화요일 녹화잖아요. 그러면 수요일
아침까지 하루 한 12시간만 딱 쉬고 수요일부터 또 목, 금까지 아이돌 짭니다. 그래서 아이돌 검사를 맡으면은 이게 아무리 재밌게 짜도 100% 이게 저희 전문용어로 까인다 그러거든요. 까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먹고 들어가는데 만약에 금요일에 50%라도 건지면 다행이죠. 근데 거의 그런 적이 없죠 저희가. 아유 그럼요. 근데 뭐 자, 이제 제가 출연하는 개그 콘서트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요. 녹화 날 아침 오전 11시가 되면 1000명의 좌석표를 나눠줍니다. 허나 어떻게든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새벽부터 몰려드는 사람들. 몇 주 전부터 기필코 방청을 해야 한다는 사연을 구구절절히 인터넷에 올려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은 행운아들입니다. 대전이요. 복수동이요. 대전에서 오셨어요? 네. 그럼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서울에서 오신 거예요? 오늘 서울에서 자고 새벽에 나왔어요. 부산이요. 부산이요? 범일동. 수요일 오후 7시 녹화가 시작됩니다. 웃을 준비가 되어 있는 관객, 기대감이 공개 코미디에선 생명입니다. 또 여기에 이들의 반응을 극대화시켜주는 현장 진행자, 일명 바람잡이 역할이 중요하죠. 오픈 무대의 장점을 살려 TV로는 볼 수 없는 별의별 장면들이 오갑니다. 이런 게 다 서비스인 거죠? 보는 이와 함께 만드는 콘서트 형식의 공연 때문에 객석의 분위기에 따라 그날의 웃음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객과의 호흡은 템포와 강약을 조절하는 제2의 대본 몫이랍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공연하면서 개그맨들이 관객들 눈치를 엄청 본다는 거 몰랐죠? 게다가 우리 개그맨은 눈치 하나 타고났습니다. 이럴 땐 방청석의 시원치 않은 반응이 눈이나 귀뿐만이 아닌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느껴집니다. 이 제가 원하던 반응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 배우들 간에 이 개그맨들 간에 서로 사인도 안 맞았고요. 아 너무 아닌데요. 그냥 그래도 어느 그냥 만족하는 상태로 그냥 남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서로 호흡도 안 맞았고 너무 급하게 준비해서 그런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끝나고 감독님 얘기를 들어봐야죠. 왜냐면 방송 현장 반응을 떠나서 이제 방송 모니터로 봤을 때 이게 그림이 재밌게 나왔으면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제가 모르고 이제 감독님이 봤을 때 판단하시는 거니까요. 또 이제 그때가 어떻게 보면 또 2차 관문이죠. 네. 불러봐. 긴장 속에 새로 시작하는 코너가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인기를 얻었던 코너를 맞춰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이 7080 마지막 회예요. 마지막 회예요?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 그동안 미뤄왔던 아이템을. 요즘 이렇게 몸으로 웃기려는 걸 이른바 몸개그라고 하는데요. 오늘 준영이 형은 이 분장으로 과연 얼마나 관객들을 웃길 수 있을까요? 등보다 앞에 먼저 치라고 남는
그래. 보다시피 스머프야. 누가 헐크래? 턱 밑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민망할 법도 한데 오늘은 제대로 망가지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사실 개그맨의 감정까지 고스란히 전달되는 현장에서는 이런 유치한 몸 개그가 제법 통하죠. 보세요, 빠져들었어요. 아, 해볼래? 기분 좋다고 막 놀지 말고 느낌 갖고 호흡 갖고 필 충만할 때 그때 우린 다시 돌아온다. 그동안의 노력을 알아주는 관객들의 웃음. 개그를 하며 얻는 최고의 기쁨인 동시에 뛰어넘어야 할 산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박이 안 나고 뭐 그냥 뭐 그런 코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박준영은 더 이상 웃기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박준영이 아이디어가 이제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어요. 재미없는 아이템은 빨리빨리 없어지고 새로운 아이템들이 교체된다는 그런 장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좋지만 개그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재미없는 아이템은 바로 교체된다는 얘기는 재미없는 개그맨은 바로 교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10년을 하든 내가 15년을 하든 지금 당장 당신이 못 웃기면 당신은 내려와야 됩니다. 가수분들이라든가 탤런트분들은 오래도록 연기를 하시고 노래를 하시면 그만큼 이제 연륜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깊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 개그나 코미디 쪽에서는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선한 얼굴들을 원하고 또 신선한 소재를 원하고 하기 때문에 요새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아직까지 버틸 수 있는데 아이템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그런데 차후에 한 3, 4년 후에는 과연 이거를 우리가 40이 돼서 20살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나. 녹화 이틀 뒤 개콘 식구들이 모두 모여 저마다 가져온 아이디어를 쏟아놓습니다. 개그 전쟁은 바로 이 아이디어 싸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개그맨들이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는지 궁금해하는데요. 우린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서로의 아이디어에 더하기 하나 곱하기 2를 얻어냅니다. 경쟁도 하지만 협력해서 팀워크를 발휘할 때 더 좋은 결과가 생기거든요. 가기 시작이야. 회의 시간에 웬 게임을 하시아이? 그렇게 열심히 보고 네, 사실상 제가 인터넷에서 얻는 게 많아가지고 하루에 거의 인터넷 페인처럼 컴퓨터 사용량이 7시간입니다. 하루에 7시간을 뒤집니다. 뭐든지. 이제 소위 검사를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검사란 팀별로 짠 아이디어를 연출진과 의논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애도 나와서 한번 해도 되고. 하나의 아이디어가 공연으로 완성되기까지 이런 검사 과정을 보통 3, 4번은 거쳐야 합니다. 개콘 초기부터 7년째 이 자리를 지켜온 형들에게도 아이디어 짜는 일은 갈수록 어렵다고만 합니다. 시청자들이 너무 이게 좀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우리를 읽어요. 우리는 퀴즈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개그를. 우리가 개그를 짜면 시청자들이 알면 안 웃고 새로운 거 보면 많이 웃거든요. 이번 주 생각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초점을. 우리 왜 그거 있었잖아. 판타지 뭐 이런 거. 웃음과 함께 감동을 주고 있는 개콘의 인기 코너 뮤지컬 팀. 그러면 연인 이야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개인기보다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코너이기 때문에 소재를 잡기까지 유독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항상 제가요, 사람이 여자친구가 뭐 죽었는데도 나를 항상 귓가를 맴돈다는 느낌이나 아니면 뭐 헤어졌는데 귓가를 맴돈다 이런 느낌인데 10번이면 10번 다 성공할 수 없었고 눈 따지고 간다 하더라도 한 명은 만나가지고선 계속 얘를 만났지만 계속 죽은 자기 여자친구 생각하는 그런 거라고 우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 나온 김에 이 코너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다른 여자가 들어오거나 해야 될 거야. 이러면 분위기가 퇴짜를 맞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도 1차 아이디어 검사는 통과를 했나 봅니다. 웃기는 것도 좋게 깔고 있다가 뒤에서 막판에 가서 약간 좀 떠나게. 전반적인 컨셉이나 어떤 방향성 이런 거를 제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뼈다귀에다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하러 밤샘 작업이 또 들어갑니다.
뮤지컬 팀 봉선이의 다이어리 훔쳐오기. 우후! 이번 주는 사랑과 영혼을 패러디한 판타지. 먼저 역할을 정해야겠지? 여주인공은 당연히 신봉선 씨. 선택이 여직업. 여직업. 왜냐면 5명 남자 중에서 그나마 좀 여자같이 생겼어. 내가 머리가 제일 길잖아. 이번에도 난 여주인공. 이 코너 하면서 온갖 예쁜 역할은 다 해보는 것 같다. 이번 노래는 정말 애절하게 불러야 하는데 가수가 부르는 것 못지않은 감동을 주기 위해 정말 진지하게 연습에 임했다. 물론 예외인 멤버도 있지만 오지 않을 너라서 그래서 눈물 나. 너 그렇게 보내버리면 네가 보고 싶어서. 지나간다고. 쫄래쫄래 따라 그만 좀 따라다. 안 그러면 무서워. 봐봐. 내가 처음에 있을 때 웃긴 걸 하나 터트려 놓고. 오늘은 개그스러운 동작과 여러 가지 웃음 요소들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를 맞을 수 있게 돼서 먹고 기다리는 사람. 더 웃긴 것에 대한 개그맨의 욕심은 끝이 없기 마련. 또 연습을 하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없던 걸 더 추가하게 된다. 그것도 경쟁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이러면 웃길 것 같은데? 이러면 내가 막 똥만 줬다가 집중하고. 대사에 맞게 가사를 바꾸고 후렴구 등을 편집하는 일도 연습과 병행한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노래 한 곡에 압축된 이야기를 전하려면 연기력은 필수. 지금 고개만 돌려도 내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오빠. 우리 뭐? 핸드폰 시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거 조작하시는 줄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핸드폰 시간. 오늘 연습에 걸린 시간은 무려 7시간. 자, 핸드폰 시간 5시 5분. 이거 가려서 해야지 바보야 이걸. 5시 5분. 5시 5분. 저희 글 뜨는 거 보세요. 저희 팀 이거 하루하루가 기회. 하루하루가 기회. 하루하루 저희는 맹. 이제 우리에게 기회로 남은 날은 하루. 연습만이 살 길이다. 할머니, 왜 오늘 면도 안 했니? 지저분하게. 여기서 원래대로는 네가 옆을 쓴 거잖아. 근데 이게 낫지 않을까? 그림이. 연습을 하면서도 수정 보완은 계속된다. 고치고 고쳐서 연출진 앞에서 해보는 3차 검사. 과연 오늘은 통과할 수 있을까? 어쩌지 예감이 불길하다. 너가 제니퍼한테 가는 이유. 우리의 첫 관객인 제작진을 웃길 수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다.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지도 모른다. 얘를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야. 오히려 만지고 싶은 건 얘 쪽에서 좀 많이 고쳐야 돼요. 조금 이게 안 맞아요. 잘. 그리고 그걸 잘 조율해갖고 내일 다시 검사를 맡아야 돼요. 5일 동안 외우고 익힌 걸 지우고 웃음이 터질 만한 더 센 뭔가를 찾아야만 한다. 공부라기보다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 아니, 처음보다 휴지가 낫지. 마지막에 눈물 닦는 것까지 했어. 야, 누구? 야, 누구? 아가씨 생각했는데 아가씨. 검사는 녹화 직전까지 계속된다. 스태프과 동료들이 함께 지켜보는 최종 검사. 실전이나 다를 바 없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아무렇게나 휘젓지 말고 만질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손끝에 집중을 해요. 집중. 휴, 살았다. 애드립이 거의 없는 우리 코너.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맞아야 한다. 세상이 해준 것보다 네가 내게 해준 것
본 공연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와줘야 할 텐데. 이제 남은 것은 무대 리허설. 공선이도 아까보다 노래가 조금 덜 하거든? 처음 건 그런데? 노래 같은 거 신경 많이 써야 돼. 또 강아지! 야, 또 강아지! 일단 무대에 우리가 오르면 검사를 거치는 내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던 연출진과 스태프들도 모두 우리 편이 된다. 극적 효과를 최대한 살려 관객에게 최상의 것을 전달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인형, 풍선, 화이트 발이요. 화이트 발이요. 저렇게 나가면 안 돼. 연습한 대로 무대에서만 잘 나와주면 될 것만 같습니다. 연습이 지금 100%라면 무대에서 그래도 90%만 좀 나와줘도 이상하게 무대 올라가면 관객이 많다 보니까 대중 앞에서 이렇게 저희 말로는 기 빨린다 그러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오늘 하여튼 최대한 혼을 실어서 연기하고 어차피 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참 좋다. 너무 좋다. 오빠, 나 여기 있어. 너 방구 꼈냐? 네가 낀 거야? 정기 한번 볼까? 정기 나온다. 어딜 가든지 네가 무엇하든지 어쩜 이렇게 아플까 가슴 터질 것처럼. 길어야 10분짜리 개그 코너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평가는 관객과 시청자들의 몫이죠. 기대치는 자꾸 높아져만 가고 우리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아이 이제 다 죽었구나. 에이 저거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한 주 한 주 더 독해야 된다는 게 되게 부담인 거죠. 근데 사람이 마음이 똑같은지 제가 이 내용에 자신이 없고 이번 내용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또 대부분 안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정말 너무 괴롭죠. 계산착오라는 게 있어요. 아 정말 웃겼어. 이건 정말 웃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무대에 딱 올라가는데 안 웃긴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트렌드를 놓친 거구나. 예, 시청자들과의 공감대가 없었구나. 나만 아는 거였구나. 그 한 개그맨이 캐릭터 2개 그 이상 만들어낸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재능 안에서 만들어내는 캐릭터는 2개? 2개가 저는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뼈를 깎는다고 할까요? 개그 전쟁 그 두 번째 관문은 자기 한계와의 싸움입니다. 대학로에 생긴 5개의 개그 전용 소극장은 그 싸움에 들고 나갈 새로운 무기와 기술을 개발해내는 곳입니다. 일종의 개그 철기방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한창 인기몰이 중인 서울 나들이 팀도 소극장 무대에 섭니다. 방송에 쓸 아이디어를 검증받기 위해서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쭉쭉쭉쭉 끄집어낼 거라요. 쭉쭉쭉쭉쭉 끄집어낼 부탁할게요. 별 반응 없는데 얘? 순발력 있는 애드립을 다양하게 구사해보지만 때론 개그맨 뺨치는 관객에게 역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디요? 얘들 심요. 얘들 심요. 저런 사람 집에서 월세 내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사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얹혀서 순간 욱할 뻔했어요. 내 대사인데 얘들보다 한 수 낮군요. 이걸 버리겠습니다. 개그를 잘못 짰구나. 오늘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너의 쓸데없는 애드립에 내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해. 그 참 수습안되네. 이렇게 사방에 적들이 있다는 말이죠. 아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머릿속이 하얗지 않을까요? 그나마 저희가 그러면 애드립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얹혀서 한다. 이걸 관객들이 아시더라고 갑자기. 저희는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그럼 저희는 더 힘들게 더 이제 얹혀보다는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숨어 산다. 이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애드립을 다시 이제 또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 안 나오셔가지고. 예, 저 오늘 생일이라고 빨리 가야 된다고도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소극장에 올린 코너가 반응이 좋으면 방송으로까지 옮겨지기도 제가 합니다. 이 중엔 시쳇말로 대박을 터뜨린 코너도 있죠. 되는 게 없어요. 예, 아마 이 남자분 오시면 제가 휴대폰 전화기 폴더처럼 허리를 접어버릴 거예요. 예, 알아서 기세요. 예, 앉으세요. 아유, 근데 왜 이렇게 늦었니? 뭐야 김기사, 장난 좀 치지 마. 대학로 소극장은 개그맨들이 다양한 실험을 해보는 무대이자 관객들에겐 TV에 나오는 개그맨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그간의 공연 경험을 토대로 최근 전용 극장을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사들이 개그 분야를 점점 체계화시켜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최근엔 개그가 산업으로까지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개그 프로그램의 인기와 더불어 개그맨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이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상파 3사 예능 프로그램 총 65개 중 개그맨이 출연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10개, 아니 음악 프로그램 9개를 제외하면 단 1개뿐입니다. 잘나가는 개그맨 MC, 일명 빅5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세볼까요? 일주일에 보통 4-5개씩, 1년 예상 수입은 최고 20억에 달합니다. 바야흐로 남을 웃기는 재주가 블루오션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개그를 만들어낼 수 있고 완성된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니까요. 이런 완성품들을 가지고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컬테넷에서는 계속 개그를 만들어내고 공연을 만들어내면 미디어에서 그걸 갖다가 2차 산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걸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어디 회사에서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 제작까지. 네, 프로그램 제작까지 지금 외주 제작도 저희가 몇 군데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개그를 만드는 새로운 주체가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쌍방향 개그란 신종 트렌드를 몰고 온 맞박이. 내가 누군지 알아? 맞박이! 골목대장 맞박이! 골목대장 이렇게 전 국민이 따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맞박이를 7개월이나 장수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건 바로 시청자 여러분. 모방을 넘어 다양한 아이디어로 더 재밌는 맞박이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우리는 함께 고민했습니다. 가가 지나가고 있는데 다른 꼬마 애들이 이마를 치고 그 엄마가 옆에서 맞박이 해봐 맞박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희열을 느껴요. 맞박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처음부터가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이 대본이 없다, 또 애드립이다, 이런 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선하게 이렇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것의 또 단점이라는 것이 바로 틀이 없고 또 대사가 없기 때문에 애드립이다 보니까 그만큼 수명이 짧은 것 같았어요. 네. 그러나 맞박이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개그맨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온몸으로 보여준 뒤에 의미 있는 여운 속에 아쉽게 퇴장했습니다. 심지어 맞박이 속편, 맞박이 시즌2가 언제 나오나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특히 이 코너가 생존의 위협을 받을 무렵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 구세주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란 뜻의 인터넷 동영상 UCC. 홀로 외로이 개그전쟁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소진해야 했던 맞박이에게 UCC는 뜻밖의 돌파구를 제시해줬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골라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몇 번? 몇 번? 2번? 다섯 번째 맞박이는 뻐꾸기 맞박이로 나오겠습니다. 맞박이와 UCC의 접목, 그것은 개그의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느냐 아니면 관전을 하느냐, 그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저희들이 시청자분들이 직접 만든 동영상이나 또 아니면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서 참조하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설득해서 출연하게끔 만들고 또 같이 만들어가고 그런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소리내어 웃어본 적이 언제였더라. 운전해. 어서. 정기사, 안심해. 유행어를 따라해보고 사과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한테? 국회의원을 향해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아니 내가 이 사람이라는 얘기는 누구든 하셨지. 아니 국회의원도 이 사람. 정치 풍자에서도 개그 패러디가 빠지지 않고 그걸 뭐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화를 팍팍 내는 거 보면은 거짓말 한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 했으면 안 된다. 거짓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안 했으면 다행. 그러면은 개그는 세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코드가 됐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찾게 되는 인터넷 다시 보기 서비스는 조회수가 수만 건에 달합니다. 여기에 케이블 TV와 DMB 등의 재방송, 포털 사이트마다 떠있는 동영상을 이용해 개그는 TV를 시청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 속으로 또 한 번 파고듭니다. 수덕아 이리 와. 그냥 사람들이 많이 아는구나. 처음에는 개그의 시청률이 별로 안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점점 이렇게 변화를 느끼는 거죠. 그냥 지나가면 야 김기사 운전해 어서 뭐 이러시더라고요. 김기사 운전해 어서. 술집이 생겼는데요. 술집 간판을 이렇게 찍어서 보냈어요. 그냥 마셔 아무 이유 없어. 이걸 포토메일로 보냈더라고요. 술집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따라하시고 그러나 봐요. 조금 전에도 이 인터뷰를 하러 오는 길에 여고생들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쓰레기다. 고마워요. 그냥 고마하고 감사할 따름이죠. 뭐. 생활 속에 개그의 확대 재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3대 공개 코미디. 저마다 드라마 못지않는 최고 시청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엔 시청률과 직결되는 편집이라는 과정이 숨어있죠. 보통 저희가 방송이 12개 코너에서 13개 코너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녹화는 15개에서 많이 뜨면 19개 정도로 뜨고요. 그러면 편집이 뭐 많이 될 때는 6개도 되고, 그 저희가 레귤러로 보통 갖고 있는 코너 중에 한두 코너 정도는 항상 편집의 위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시청자들이 느끼는 것보다 우리가 더 빨리 와요.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하다 보면 스스로 이제 먼저 첫 단계 녹화하는 도중에 공개 코미디이기 때문에 녹화하는 도중에 이제 좀 느낌이 오죠. 아 이게 좀 다 돼가나 보다. 이제 제작진이나 연기자들이 특히 제작진에서 감이 먼저 오죠. 근데 연기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 애착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시청자 반응은 이제 안 좋기 시작한데 연기자의 의욕은 아직까지 있고, 그랬을 경우에 중재하거나 설득하는 부분이 좀 안쓰럽기도 한 부분인데, 어쨌든 새 코너 어차피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결정을 해서 이제 갈아서 올리는 게 또 제 쪽의 일인 거고. 한 주 나오면 그 다음날 집중이 돼요. 검색어 순위 올라가니까 바로 한 주를 떠보면 이게 대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점점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개그 콘서트 코너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갑자기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왜냐면 저희는 1년마다 신인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금 방송에 나오진 않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다른 개그맨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항상 새 코너를 검사를 맡고, 그러다 혹시 기존의 코너들보다 재밌으면 바로 기존의 코너들 중 가장 약한 건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불안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여기 기존의 코너를 밀어내고 새로 들어온 역전의 용사가 있습니다. 깜빡 홈쇼핑의 안 오버 이후
2년여 만에 아리따운 여자로 거듭난 상태형의 컴백. 걸어간다고? 금방 갔다 올게요. 그럼 핸드폰 놓고 가. 아 전화할 때 있어서. 나 두고 하려고 그랬잖아. 갔다 올게요. 에? 같이 가. 같이 가. 저 지금 안 가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검사 시간의 긴장감. 안 가요. 아 저 왜 이래 이 여자 진짜 웃긴 여자야. 아유 아니 아니야 대겨봐. 아니야. 야. 상태형이 비장의 카드로 들고 나온 이 세 콘의 운명은 과연? 여자가 들어왔어. 진짜. 나 갑니다. 나 가요. 대정아 부킹 좀 시켜줘 봐봐 좀.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있어. 안 후보 안상태 씨가 컴백합니다. 공개 녹화 때 코너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컴백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짰고 여러분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컴백이니까 여기서 안 되면 또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사전 분위기를 유난히 한껏 띄워줍니다. 반응 좋은데 여러분. 아니요, 개그 콘서트. 그거. 저 예전에 깜빡 홈쇼핑 이후로 안 봐요. 현장에서 만나는 관객들은 때로 이렇게 매정하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왜 부러질 등에 잠시 잊혀졌던 개그맨에게 보내는 응원의 박수. 그는 비로소 더욱 분발해야 할 이유를 얻습니다. 관객의 웃음은 개그맨의 희망이니까요. 저기요, 여기가 안면이거든요? 목이 돌아간 거야 뭐야? 휴식기를 가졌는데 더 이상해지고 그리고 재미없으면 어떡해요. 근데 사실 이게 몇 달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갈 용기가 안 생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야 저 쉬다 왔는데 뭐니 저거 또 예? 그렇게 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쉬니까 이게 또 점점 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만. 쟤 언제 웃기나 보자 이런 날카로운 눈빛으로 봐주시면은 저희들도 웃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만약에 안 웃기면은 본인이 당황을 하게 돼요. 이거 안 웃긴가? 이렇게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항상 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떨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연습했던 거, 아이디어 회의했던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이제 받는 거거든요. 좀 안 웃고 좀 썰렁하다 싶으면은 막 땀이 그때부터 막 나기 시작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 웃으면 끝난 겁니다. 일단 관객들이 웃지 않으면 그 개그는 끝난 거예요. 개그맨이고 아니 정말 그 무대가 제 생활의 터전인데 웃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지 않으면 밥줄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직장인이 실직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조건 이거 웃긴다. 자신 있게 됐어. 이걸 딱 웃긴다 했는데 사람 아무 그것도 없으면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명품 남녀 할 때는 얼굴 시뻘개져. 이게 재미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들어갔다 다시 생각해서 나왔어. 어디 숨고 싶거나 아니면 이거 목을 매야 되겠다. 그 정도래. 진짜 압박감. 막 시험 치러 갔을 때 공부 꼴찌한 듯한 느낌.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쳤는데 빵점 맞은 느낌. 왜 안 웃을까? 이걸 미친 듯이 연습했는데도 왜 못 웃길까? 제가 12년 했는데도 눈앞이 깜깜하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 짰구나. 그리고 약간 소름 끼치고 저희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솔직히 좀 이렇게 못 웃겼다 하면 다 소주 한잔 하거든요. 자신을 자학하면서 왜 이렇게 짰을까? 왜 못 웃겼을까? 이번에 또 2007년 SBS 신인 개그맨에 지금 본선에 진출하신 분들이 상당히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와서 저희의 자리를 침범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방송사 공채 개그맨 선발대회. 조금 있다가 꼬마 자동차 붕붕 나온단 말이야. 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이미 섞는 꼬마 자동차 붕붕! 안 나와. 왜 안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와? 너 붕붕 보러 가 있어 없어? 없어. 보험표 생겼어. 안 들었어. 개포차 아니야 붕붕. 개포차 안 나와. 건인됐어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웃음을 찾아 나선 또 한 무리의 사람들.
안녕하세요. 572번. 누군가를 웃기는 일에 한 번쯤 희열을 맛본 사람이라면 아무리 불합격의 고배를 마셔도 포기하기 힘든 게 이 개그맨 시험입니다. 소품이며 분장까지 웃기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죠. 재밌잖아요. 즐겁고 내가 일하면서도 즐겁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즐겁고 또 그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 내가 더 즐겁고 아무래도 딴 사람 웃기는 게 좋으니까. 개그 즐거우니까 밥 먹는데 이유 있나요? 네, 533번 박건너입니다. 예. 심사위원들의 저 힘들어간 표정. 개그는 분위기가 중요해요. 안녕하십니까. 545번 김현준입니다. 제 나이를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복사를 해봐야겠습니다. 81년생 확실합니다. 이 신발 신고 왔습니다. 키 커 보이려고. 이 개성 만점의 지망생들 중에 그래도 될성 부른 떡잎을 가리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최근엔 개인기와 더불어 자신만의 독특한 내용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라고 합니다. 아니 이분은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아유 강선범 선배님 형님 뉴스. 자기 나름대로 잘하는 개인기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개인기가 나중에 하나의 캐릭터로 완성될 수 있는 친구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기와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잘 접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그 친구들을 선발합니다. 김현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을 조금만 더 줘봐. 개그맨이 되는 길 의지와 열정은 기본입니다.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유서는 다 써놨습니다. 유서는 다 써놓은 상태고 떨어지면은 절대 안 됩니다. 공채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공채 타이틀을 따고야 말겠습니다. 그러나 개그 전쟁의 전초전에 지나지 않는 이 경쟁에서도 살아남는 자는 어디까지나 일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머니 저 이제 뭐 하는지 아셨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아이고 큰살까지. 아유 어머니가 소름 돋으시네요. 하지만 승자에게도 이기는 산 넘어 산입니다. 선배들이 정신없이 바쁜 녹한 날 무대 뒤 복도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이 젊은이들 다름 아닌 올해 뽑힌 신인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희가 신인이라서 그 선배님들 거 코너 이렇게 옷, 의상하고 이런 거 챙겨드리고 선배님들이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이렇게 찾으고 신인이라서 아직은. 언제 뽑혔어요? 저희 언제 16기. 16기 2월 달에. 아, 2월 달에요? 올해? 네, 올해. 12명. 아직 올라가진 못했지만 일단 저희가 계속 아이디어 회의하면서 코너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검사를 맡거든요. 그 검사 맡아서 이제 합격하면은 무대에 올라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토록 열망하던 공채 개그맨이 되어도 결코 보장되지 않는 무대. 신인들이 겪는 이런 막연함은 개그 전쟁의 시작일 뿐입니다. 개인기가 뭐 총이라고 하면은 아이디어가 전략 전술이거든요. 그거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전투력을 기르고 현장 경험 전쟁을 해보고 자기 의지인 것 같아요. 이제 개그맨들은 보통 하다가 1년 안에 몇 명이 이제 공채들 보면은 몇 명이 그만둬요. 지쳐가지고. 그리고 몇 명은 돈이 안 되니까 그만두는 것도 있고 개그맨 하려고 이상으로 생각했는데 현실은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강해. 그런데도 기어이 불 속으로 뛰어들겠다는 불나비 같은 친구들. 강해 보이고 있어. 강해 보여. 오늘도 대학로 소극장에서 관객들의 따끔한 평가를 자청하며 언젠가 쓰일 무기를 연마하고 있습니다. 약해 보이는데. 저 강합니다. 야 강합니다. 클럽 뉴스 봤네? 관객들의 반응을 직접 설문조사한 성적표. 이들에겐 시청률이나 다름없습니다. 냉정한 평가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절대 기가 죽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0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선배님 좀 설사 우기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웃을 땐 다 웃고 나서는 뭐 잘못 체크했나? 너무 웃겨가지고. 혹시 관객이 12점 준 거 아니야? 그런 거 수도 있네. 관객 한 명이 12점 준 거 아니야 이거?
아예 소극장을 집삼아 그곳에서 먹고 자는 지망생들도 있습니다. 누가 시키는 일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개그맨이 된다는 건 결국 자기가 좋아야 할 수 있는 일이죠. 관객이 없을 때 객석의 등받이는 건조대로 변신합니다. 한참 돈을 벌어도 시원찮을 청춘들이 이 지하극장에 들어박혀서 사람들 웃길 궁리만 하고 있다고 혹자는 혀를 찰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 개그맨은 인생을 건 도전입니다. 이제 여기서 숙식을 하니까 뭐 여기서 빨래도 다 하고 밥도 먹고 자고 하니까 여기 이제 널어놔야죠. 이 친구들 나중에 유명해지고 나서 이 화면을 본다면 감회가 무척 새롭겠죠? 소극장 무대 위가 꿈을 향한 수련장이라면 무대 뒤 이 좁고 누추한 공간은 날마다 꿈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그 선배님들이 항상 이러거든요. 회사에서 잠을 자면은 뭐 아이템 잘 나오고 항상 극장에서 자는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극장에서 숙식을 하고 그럽니다. 뭐 서울 가서 다른 거 뭐 배워보고 싶어서 간다. 거짓말하고 왔죠. 네, 거짓말하고 와서 생활하다가 이제 나중에 사무실 들어와서 기획사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계획하면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죠. 처음엔 반대도 많이 하셨고 직장 잘 다니다가 왜 그러냐. 근데 부모님 설득했죠. 진짜 꿈이 이거라서 이쪽 일을 해보고 싶다. 생활기록부 생각 안 나. 거기 어렸을 때 꿈이 개그우먼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걸 딱 했을 때 자신 있게 내가 연기력으로 딱 했을 때 그들이 딱 웃어주면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태어날 때부터 신이 저에게 이렇게 준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평생 분칠을 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명감이 생겼어요. 나는 광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생겼어요. 그 운명인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방송을 하는데 거기 이제 앉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 열심히 그 방송에 앉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갈고 닦아야죠. 같은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막 감미롭다. 부를수록 그 사람의 감정이 묻어나는 것 같다. 첫 곡보다는 마지막 10번 들었을 때 그 곡이 더 감정이 실린다. 저희 개그를 10번을 보여주면 전만은 왜 똑같은 거 하냐? 저는 아이템이 없냐? 왜 저를 계속 방송 내보내냐? 신선한 걸 원한다. 그러니까 늘 새로운 일주일마다 한 개씩을 아이템을 내야 되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까인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까인 코너는 한 30개도 넘을걸요? 지난주도 한 번 해서 까였죠. 지지난주도 한 번 까였죠. 계속. 근데 이제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개그맨은 진짜 행복한 직업이고 일단 우리처럼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막 아이디어 짜고 막 고민하고 술 마시고 싸우고 이런다는 자체가 우리로서는 남들은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그냥 최고의 직업이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 주는 일,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좋고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개그맨을 일단 보면 일단 웃고 와요. 아 누구다 이렇게 웃으면서 보고 되게 친근하게 그러니까 옆집 옆에 원래 알았던 사람들처럼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개그맨, 코미디언, 코미디 배우, 희극 배우는 항상 즐거운 사람이니까 저는 슬럼프가 와도 그냥 즐거울래요. 그래야 개그맨이고 희극 배우니까.